3월 29일 오후 4시 28분. 네, 현재 기온 20도. 가랑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어요. 어제 밤에는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정말 비 오는 소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공항을 나가고 있어요. 막내가 지금쯤 아마 비행기를 탑승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사무실에 들러서 수요일날 수업할 거 재료 챙겨서 네, 그렇게 공항으로 가려고요. 우리 뚱냥이 미묘 레오도 함께 들어옵니다. 와, 저기 왼쪽에 보리밭에 벌써 누렇게, 아직 누렇게는 아니지만 지금 한 색깔이 70% 정도는 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지나갈 때만 해도 초록초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보리밭들은 대부분 저렇게 황금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많이 바쁘고 다음 주쯤에 가파도를 한번 다녀올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영상 찍은 후에 그림을 또 하나 그렸어요. 이번에도 자목련인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나 한 번 더 그려봤어요. 숫자를 세어보니 총 이번 주에 7장을 그렸더라고요. 남자들 그런 말 있잖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보고 1년 365일 중에 367일 술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네, 저도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봤습니다. 그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고민만 합니다. 해답은 선생님이 찾아주시겠죠. 조금 낮잠을 자고 가려고 했는데 못 잤어요. 못 자서 약간 눈에 졸음이 와 있기는 하나 운전하고 가니까 졸면 큰일 나겠죠. 졸면 안 돼요. 평화로로 가지 않고 일부러 밑에 도로로 가요. 이 도로가 보기에 더 좋거든요. 우리 호두는 하루 종일 잡니다. 아침도 안 드시고 계속 아빠가 안고 있을 때 내가 주방에 있으니까 저한테 아주 그냥, 우리 왜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그 24시간 촬영하는 거 카메라 벽에 달아 놓으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센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호두가 그래요. 엄마 따라 고개가 이리저리, 저 차 이 골목에서 왜 이렇게 과속한데?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아빠가 아이고 호두가 눈을 아주 엄마한테 꽂아 놓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2층에 잠시 쉬러 올라갈 때 데리고 갔더니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한 번씩 자다가 깨면 저를 찾더라고요. 제가 있으면 또 자고 없으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살짝 나올 때 이불로 약간 덮어놓고 나왔어요. 조금 더 자라고 나는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호두가 일어나서 눈 뜨고 나면 전에 한동안 집에서 같이 지냈던 레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고에서 레오의 화장실과 모래를 꺼내서 2층 아이가 잘 방에 마련해 두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그 미수 선생님께서 토스트와 샌드위치를 해온다고 해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림 그리러 갈지 들렀다 올지 뭐 일정이 정확하지 않아요. 집에 와서 레오를 두고 갈 시간이 되면 두고 가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시간이 늦어서 레오를 두고 갈 시간이 안 되면 들렀다가 샌드위치만 들고 와야 돼요. 왜냐면 레오 화장실을 몇 시간을 못 갔잖아요. 3시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까지 오면 6시가 넘죠. 6시 반? 6시, 빠르면 6시 반이고 늦으면 더 늦을 텐데, 그럼 3시간 반, 4시간 동안을 아이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빨리 화장실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숙제를 너무 많이 해서 한 번쯤 빠져도 될 것 같고, 그러나 굳이 들렀다가 오는 이유는 선생님이 요생남이거든요. 맛있는 토스트와 샌드위치를 해오는데 안 먹을 수 없죠. 그리고 또 만들어서 오는 분들에게는 맛있게 먹어주는 게 예의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막내도 가니까 여유분으로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주 뻔뻔한 학생입니다. 저 생각보다 많이 뻔뻔해요. 가끔은 저의 그 뻔뻔함이 매력이기도 해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밉상일 수도 있겠고, 그냥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할래요. 왜냐하면 그런 뻔뻔함 아무나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요. 이쁘게 보면 이쁘고 밉게 보면 뭐 다 밉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생긴 대로 살려고요. 어머나 어머나, 봤어요? 금방 까만 게 저렇게 탁 앉아가지고, 세상에 정말 눈에 띄지 않게 완전 깜놀.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일단 이쪽으로 가볼게요. 가다가 아니면 또 내려가면 되고, 어쨌든 공항 쪽으로 가기만 가면 길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 우리 큰딸하고 아들은 손편지를 받았을까요? 말이 없네. 우편함을 잘 안 보잖아요, 아이들이. 우편함을 보라고 힌트를 줘야겠네. 전에 우리 막내한테도 보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오래 있다가 들어가던데, 그래도 들어갈 시간은 지났을 텐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 가긴 간 거죠. 가긴 갔지만 아이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심심하니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 풀어볼까 해요. 어릴 적 이야기 이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나서 아주 어릴 때를 해볼까, 사춘기 때를 해볼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라는 곳에서 태어났나? 네, 아무튼 원평리에서는 태어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첫 집은 제가 태어난 집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고, 제가 기억하는 나의 첫 집은 우리 외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흙과 짚을 섞어서 만든 흙벽돌로 지은 시골집이에요. 흙집이죠. 굉장히 단아하게 왼쪽으로부터 네, 부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때는 정지라고 했죠. 그 문이 나무 문 있죠. 왜? 그 사극에 보면 이그득하고 양쪽으로 여는 나무 문이요. 널빤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 네. 그런 문이었고, 그 길을 들어가면 계단을 한두 개 정도 내려서 오른쪽으로 아궁이가 있었어요. 가마솥을 항상 걸어놓죠. 제 기억으로는 아궁이가 2개였던가? 아무튼. 그리고 찬장이라고 하는 나무로 된 찬장. 뭐 요새 말로 하면 장식장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봉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방이 아니라 정지에서 안방으로 음식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하면 사이즈가 뭐 50cm도 안 될 만한, 50cm에 뭐 가로 50cm에 세로 뭐 한 30cm, 아니면 뭐 그때 제 생각에도 크지 않았던 걸로 봐서 어른이었던 지금 보면, 어른이 된 지금 보면 더 작겠죠. 그런 봉창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이 있었죠.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다시 야외 부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도 가마솥이 놓여져 있고, 거기는 소여물을 쑤는 큰 가마솥이 걸려 있었고, 그렇게 부엌을 2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온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온돌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아궁이가 있어야 온돌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집이 부엌, 방, 그리고 야외 부엌 같은 거 있고, 작은 방 있고, 그리고 보통 마루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마루를 그러니까 안방 쪽에만 있었겠죠. 야외 부엌까지는 안 지나갔으니까 직사각형 모양이죠. 앞에서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시원했던 기억, 거기에 누우면. 그런 집이었고, 마당이 넓게 있었고요. 대문에서 쌀이문이었어요. 대문에서 들어가면 왼쪽 편으로 해바라기 같은 게 심겨져 있었고, 돌로 이렇게 화단을 낮게 만들어서 화단에 채송화가 쫙 그 돌 안쪽으로 그 경계선에 채송화가 많이 피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다른 꽃들은 기억이 안 나요. 채송화와 해바라기는 그 담장을 이렇게 넘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오후 한 4시나 5시 이렇게 되면 밖에서 풀을 떴던 염소들이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물론 사람이, 주인이 가서 데리고 오죠. 그런데 해바라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해바라기가 작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뒷집에 염소 2마리가 가다가 우리 해바라기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오빠하고 나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 염소가 지나갈 때마다 헛발질을 진짜 염소한테 세게 발질을 못하고 헛발질을 하면서 우리 해바라기를 뜯어먹었다고 구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단 끄트머리와 부엌 중간에 그 부엌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네모난 수도가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수도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 수도가에서 뭐 쌀도 씻고 빨래도 하고 등목도 하고 그랬죠. 그게 있기 전에는 한참 걸어 나가서 그 들판에 신장로를 지나서 들판에 있는
그 우물 같은 데서 물을 길어 오거나 더 나가서 뭐 이렇게 개울 같은 데서 빨래를 했던 예, 그런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인데도. 네, 그런 집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같이 사셨던 기억이 나요.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우리는 뭐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같이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잖아요. 엄마는 상당히 아버지의 눈치를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사니까. 근데 외할아버지께서 머리는 없으셨는데 뒷머리가 조금 하얗게 있으셨고 수염을 하얗게 길렀어요. 상당히 기르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 한복에 마고자 이런 걸 입고 계셨는데 인물이 정말 좋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엄마가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닮으셨는데 외갓집의 그 엄마의 그 형제들, 이모들, 외삼촌들이 정말 서구적이고 영화 배우처럼 그렇게 인물이 좋으셨어요. 심지어 저는 제가 아가씨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친척들 중에 사촌 오빠 결혼식에 외삼촌의 사진을 가족 단체 사진에서 외삼촌의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외삼촌이 60이었거든요. 너무 잘생겼다. 우리가 그 20대 때 60이 된 그때는 60이면 노인이었거든요. 60된 노인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늙으면 다 그냥 안 이뻐 보이고 안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이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하여튼 이모님들도 다 인물이 좋으셨어요. 우리 엄마도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었죠. 우리 작은 언니가 엄마의 얼굴을 닮아서 몰빵했어요. 몰빵. 저는 그 엄마와 아버지를 반반 섞었고 그랬는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제가 4살 때나 뭐 5살 때쯤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막 울고 이랬던 기억도 잘 없고요. 상녀가 나가잖아요. 그때는 꽃상녀가 나갔어요. 우리 큰어머니가 꽃상녀의 꽃을 잡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예쁘게 풍성하게 이렇게 막 하얗고 그 찐 분홍 있잖아요. 철쭉 색깔 그런 꽃들을 이렇게 많이 접으셨는데 아무튼 그 상녀의 꽃들이 유난히 이쁘게 잘 접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어린 나이에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꽃상녀가 나가는데 저는 상녀가 나갈 때 그 뒤에 친구 경희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거예요. 놀러 갔다가 오니까 상녀가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갔다 와서 뭘 찾았냐면 전을 찾았어요. 전. 찌짐이라 그러죠. 근데 그때 시골에서는 그걸 적이라고 그랬어요. 적 달라고 했는데 산소에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장지에. 제가 어쩔게요? 주저앉아서 다리를 부비면서 울었어요. 적 달라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기억이 아주 어릴 적에 몇 안 되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은 엄마가 이제 5일장에 다녀오시다가 큰언니를 주려고 풍선을 하나 사오셨대요. 그때는 풍선도 정말 귀했죠. 그 뭐 한 60년 전이었으니까 미치겠다. 60년 전. 아니야, 내가 태어나고 났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 정도 전이었으니까 풍선도 되게 귀했는데 엄마가 이제 5일장에서 장을 봐오시다가 풍선을 이렇게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고 실에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풍선을 팔더래요.
그래서 큰언니 생각이 나서 아유 우리 그 큰딸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이러고 풍선을 사오시다가 이제 걸어오시다가 집 멀지 않은 곳에서 풍선을 실수로 놓쳤대요. 그러니까 풍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갔죠. 잡을 수도 없고 이미 뭐 손을 떠난 풍선이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어떻게요? 그 엄마의 마음이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렸어요.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그 엄마의 그 서운한 마음이 저한테 확장되어서 제 마음에 전이가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걸 딸에게 갖다 주고 싶었으나 갖다 주지 못하고 놓친 그 서운함이 완전히 증폭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처음에는 한동안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서운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아마 어릴 때도 굉장히 많이 외로움을 타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마 남동생이 태어나서 업혀 다닐 때였어요. 우리 그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댁이 그때도 옹기가마가 있어가지고 그때 옹기가마가 있으면 굉장히 큰 사업가 집안이라 하더라고요. 옹기가마가 2개 있었어요. 지금도 고향에 가니까 그 부근에 옹기를 굽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주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그 옹기가마하고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제 옹기를 그렇게 만드니까 엄마랑 뭐 이모랑 이렇게 이제 친척분들이 옹기를 팔러 다니셨어요. 강 건너 마을에. 그 강도 지금 생각해보면 물이 많이 없을 때였는지는 몰라도 그냥 아이를 업고 옹기를 이고 나 무슨 전설고향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오래전 얘기하는 것 같죠? 옹기를 이고 이렇게 이제 강을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인데 그때가 봄이었던가 봐요. 내가 동네에 있는 언니들과 바구니 같은 걸 들고 그 냇가에 쑥을 캐러 갔었어요. 나무를 캐러. 나무를 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저기 너희 엄마, 그때 엄마라고 너희 어머니 간다. 어머니 이래 불렀거든요. 어무이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 네,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너가 어머니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하늘 색깔의 포대기, 진짜 포대기도 아니고 천을 가지고 포대기처럼 만들어서 그걸로 남동생을 업고 엄마가 이렇게 옹기를 이고 강을 다 건너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불렀어요. 뒤에서 어머니 이러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뭐 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도 있고 또 다른 분들과 도란도란 얘기하시면서 가셨을 수도 있고 이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못 듣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 엄마의 모습만 보고 냇가에 왜 이렇게 뭐 돌들도 있잖아요. 그래 막 그렇게 뛰어가다가 이렇게 아마 넘어지지 않았나? 넘어져서 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쿠리를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마음에 결핍을 한가득 안고 터덜 집으로 걸어왔죠. 제법 되는 거리였어요. 걸어왔는데 빈마당 가득 차게 햇살이 정말 가득 어느 한 구석 피할 길 없이
햇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정말 외톨이가 된 것처럼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아마 그게 내가 태어나서 가장 마음에 깊이 남은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또 한 번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나의 외로움이 투시됐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제 안방에서 나와서 그 마루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마당 중간에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 신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내 거였을 수도 있어요. 신발이 작았어요. 아이 신발이었어요. 근데 그 신발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겠어요?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신발 혼자 외로울까봐 들고 와서 마루 밑에 놓아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감정이 성숙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막내 인제 낳았다고 카톡이 왔네요. 지금 날았으면 지금이 5시니까 5시 40분 짐 찾고 5시 55분 6시쯤 되어야 내 차에 타겠네요. 그 외에도 아름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아주 순박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또 짬날 때 이렇게 장거리 운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풍경이 많지 않을 때 그때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우리 막내가 오느라 마음 설레이며 공항 나가는 길 애월 안하기였습니다.